자, 리코딩. 자, 예, 23분이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육 시작을 할게요. 답변 마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무료든 뭐든 이미지에 넣는 것도 이게 깊게 들어가면은 걸려요. 근데 그러니까 FM으로 치자면 걸리는 건데, 근데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걸렸어야죠.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는 거죠. 무료 상담이라는 말은 불법이지만 일단 텍스트로 바로 로직상에 걸리는 건 텍스트로 쓰는 거는 안 돼. 그러니까 블로그에 올릴 때 자, 무료 상담. 무료 상담이라는 말이 이 안에 본문 안에 텍스트라고 이렇게 제목에도 있고 텍스트라고 있으면 일단 이거 자체는 일단 불법입니다. 하지만 무료 상담이라고 남들 다 쓰죠. 그래서 그냥 씁니다. 근데 걸리면은 그 뒷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고 쓰시는 게 알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료 상담이라는 표현은 웬만하면 좀 거르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라든지 뭐 다른 여러 그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녹화도 시작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저희 박 팀장님 크몽 파트너스나 그 저희 그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이제 부업을 위해서 박 팀장님께 이제 교육을 수강을 하신 분들, 그리고 뭔가 집에서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방법을 알아보다가 누구시죠? 누가 방금 뭐 문의하셨나? 네, 아무튼 그래서 박 팀장님께 지금 수강을 들으신 분들을 상대로 지금 제가 안내를 드리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누가 이렇게 소리를 크게 됐어. 아이고 마음이 아파라. 누구죠? 음소가 안 되나? 됐네요. 아이고 마음 아파라. 자,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너무 어떤 블로그라든지 뭐 주로 제가 블로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주로 그 교육을 할 때 남들 이런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하게 사기를 치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니 저는 진짜로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뭔가 좀 강력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좀 꼼수적인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막상 보니까 이게 너무 기술적인 내용을 전해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이 사기꾼들이 하는 말과 제가 하는 말에 너무 괴리감이 너무 커서 이거를 많이 못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벌어야 좀 쉽게 되는데, 막상 그동안 알고 있던 정보들이랑 제가 말하는 정보랑 너무 다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시지를 못하고 조금 중간에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좀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블로그라든지 뭐 카페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구글이든 어디든 온라인상에다가 올릴 그 뭔가를 컨텐츠를 올릴 때 이 정보성 글을 원래는 제가 절대는 쓰지 말 정보성 글을 이건 뒷광고다. 그래서 정보성 글이라는 거를 쓰지 말아라라고 제가 그전에는 알려를 드렸는데,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크몽에다가 블로그 관리 대행을 올렸는데 거기에 뭐 홍보성 글 몇 개, 정보성 글 몇 개 이렇게 해서 상품을 올렸고, 근데 막상 결제가 나니까 정보성 글을 또 안 쓸 수는 없고 또 얘기가 또 달라지고, 그리고 김 팀장은 계속 글을 짧고 대충 쓰라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쓰면 또 광고주들이 싫어하고, 그러면 글을 길게 써야 되는데 글을 길게 쓰면 글 안에 이상한 내용이 있으니까 글이 노출이 안 되고 블로그가 망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동안 알려드렸던 내용에 좀 정반대되는 약간 좀 모순이 좀 있어요. 제가 그동안 했던 말과는 좀 다른 교육을 오늘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박 팀장님 파트너스 분들 중에는 뭐 400, 500, 뭐 많게는 500 이상 가져가시는 분도 제가 한 분 봤어요. 누구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500 정도, 거의 뭐 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뭐 200, 300 뭐 쉽게
이렇게 본인의 본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200, 300 쉽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정말 이제 막 기초적으로 이제 막 그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그 많은 어떤 정보를 아직 이 온라인 마케팅으로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좀 정말 기본적인 크몽에서 할 수 있는 이 크몽의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크몽에서 할 수 있는 블로그 관리에서 쉽고 안전하게 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자 지금 다들 혹시 잘 듣고 계신 건지 갑자기 또 채팅이 없어지셔서 잘 듣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뭐 혹시 지금 집중이 좀 안 되시는 건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예. 혹시 지금 그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은 다 잘 듣고 계신가요? 그렇죠. 예. 오늘도 아무튼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을 꿀보이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아무튼 오늘도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음, 근데 참고로 오늘 교육은 기존에 지금 많이 좀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박 팀장님 1기나 2기 파트너스 분들 중에서 지금 수익이 좀 괜찮고 이제 본인 나름대로의 광고 기법을 좀 가지신 분들이라면 사실 오늘 강의는 별로 필요도 없고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정말 아직 크게 수익이 나지 않거나 이제 막 새롭게 온라인 광고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들은 막 저렇게 수익 인증도 하고 막 월 300, 400, 500, 600씩 쉽게 가져가는데 나는 작업 하나 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하냐. 박 팀장님이 알려주셨던 거랑 저분들이랑 나랑은 괴리감이 좀 크다. 그래서 나도 좀 돈을 좀 쉽게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좀 세팅을 해서 교육을 오늘 좀 해드릴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꼭 1,000만 원, 2,000만 원 물론 벌면 좋겠지만 그렇게 버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용돈벌이로라도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수준이라도 그래도 하루에 한 2, 30분 일하고 한 2, 30분 편하게 일하고 월 60, 70, 뭐 많게는 100까지 한 요 정도 수준까지 욕심 없이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무슨 로직이 어떻고 뭐 무슨 뭐 캡처를 어떻게 하고 뭐 뭘 어떻게 지우고 뭐 포토샵은 어떻게 편집하고 이런 어려운 거 다 빼고 오늘은 정말 그냥 윈도우상에서 초보자도 쉽게 그리고 빠르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오늘은 적어 드릴까 해요. 그래서 기존에 좀 그 마케팅을 잘하고 계신 파트너스 분들 오늘 강의가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고 뭐 내일 다른 작업이 있거나 피곤하실 부분이 있다면 뭐 들어가셔도 좋고 아니면은 좀 그래도 하나라도 얻어갈 게 있다고 하면 끝까지 들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막히는 게 그동안 제가 계속 그 상품성 글, 뭐 상품이라고 그러죠. 상품이라보단 뭐 그 광고글, 상위 노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상위 노출은 대충 알겠다. 그래, 뭐 사진 넣고 뭐 글 뭐 한 200자 쓰고 중간에 키워드 한 3번 반복하고 뭐 한 7분 이상 체류를 하고 뭐 그래 어떻게 쓰는지 알겠다. 근데 그렇게 썼더니 이 광고주들이 싫어하더라. 너무 대충 쓰는 것 같고 조금 중간에 좀 잡음이 많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좀 블로그스럽게 쓰는 방법. 그러려면 당연히 상품성 글이 있어야 되지만 이 정보성 글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보성 글이라는 게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반대로 모순되게 정보성 글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면 그래 이 정도는 지키고 써야 된다. 이 정도만 지키고 써도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수준도 높지만 쓰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한 20분이면 끝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좀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울 수 있는데 이제 막 접속을 하셔서 이제 막 그 박 팀장님께 교육을 받으셔서 블로그에다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무엇을 써야 되는지 잘 애매하게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강의를 좀 듣고 한번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이거예요. 꼭 정보성 글을 써야 하는가? 왜냐하면 광고주가 뭐라고 하죠. 대충 그 홍보성 글만 쓰고 또 아직 그 네이버 로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광고주들은 사기꾼들이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있어야 좋은 줄 알고 우리한테도 이걸 시키죠. 그러면 오케이. 그럼 나도 써줘야겠다. 김 팀장님이 그동안 쓰지 말라 그러지만 김 팀장 말보다 광고주 말이 우리 고객 말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고객 쓰라면은 오케이. 써야 한다면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리고 쓰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쉽게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쓸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정보성 글에는 그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정보성 글을 쓰다가 블로그가 날아가는 경우가 정말 태반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리 광고주들은 그런 거 없죠. 그냥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정보성 글을 써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해드리죠. 근데 우리가 뭐 그 해당 분야에 우리는 그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죠. 우리한테 의뢰를 주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맛집이라든지 이런 저희한테 업무를 주시는 분들은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저희가 뭐 하루 이틀 뭐 하루아침에 그 분야에 대해서 광고 수주를 받는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 뭐 병원이라든지 뭐 법률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근데 하루 이틀 만에 작업은 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는 베끼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물론 베낀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그 분야의 이해도는 좀 필요하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저희가 뭐 크몽에서 많이 받아야 20에서 30 정도 보통 받는데 이 정도 20에서 30만 원 작업 비용 받으면서 이 글 하나 쓰는데 1시간, 2시간씩 걸려서 글을 써준다는 거는 사실 물론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글 하나당 10,000원에서 20,000원 받고 글을 써주는데 이거를 1시간, 2시간 뭐 어떤 분들은 4시간씩 걸리신다고 그래요. 뭐 이미지도 찾고 뭐 맞춤법도 검사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은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업 건수는 한정적이고 일을 2개, 3개 받아도 하루 종일 투자해야 되죠. 근데 정보성 글을 쓰더라도 한 10분, 20분 만에 쓸 수 있다면 하루에 한 1시간만 투자해도 뭐 한 달에 한 60, 70만 원은 뭐 어렵지 않게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정보성 글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네이버에 예를 들어 제가 병원 광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 정보가 없어요. 다 죄다 광고예요. 광고를 가장한 정보성 글. 정보성 글을 가장한 뒷광고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자, 간에 좋은 음식이라고 우리 광고주가 써달래. 여기 보면 이 중에 정보성 글이 하나도 없어요. 죄다 광고야. 지금 딱 보면 뭐 오이 있고 간에 좋은 줄 알고 딱 하는데 들어가서 막상 보면은 뭐 어쩌겠어요. 이 제품 광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베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정보성 글을 쓰고 싶어도 네이버에서 찾으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죄다 덕지덕지 광고만 있고 다 잘못된 가짜 정보들밖에 없고 다 문제가 많은 글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보고 베껴 쓸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든 글은 써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짧고 간략하게 이미지 중복 없이 근데 정보성 글을 쓰지만 맨 마지막에는 또 저희가 홍보 이미지나 지도를 넣어서 약간의 홍보 효과는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쓰는 거를 제가 이제부터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그럼 정보성 글은 어디서 확인하냐? 이렇게 블로그를 보면은 자, 이런 거 봐도 이게 다 정보 글이 아니죠. 딱 눌러보면은 정보성 같아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뭐 이건 좀 잘 만들었네. 이건 좀 그나마 정보성 같네요. 정보성처럼 이렇게 썼지만 결국 마지막 보면 흑마늘 좀 여기서 사라. 이런 홍보성 글이잖아요.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가장한 뒷광고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저희가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럼 어디서 보고 뵙기냐? 어쨌든 그렇다고 저희가 저 해당 분야를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어디서 베끼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예를 들어 내가 하는 게 병원이다. 그래서 코필러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뭐 후기나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적어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파워 컨텐츠를 보세요. 파워 컨텐츠. 네이버에서 자 처음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코필러를 검색해야 돼요. 코필러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죠. 근데 여기는 보면 다 보면은 무슨 공식 홍보 컨텐츠들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뷰 영역에서도 보면 블로그를 보면 죄다 홍보 글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홍보 글이지만 그래도 좀 어떤 공신력이 있고 그나마 보고 베끼기 쉬운 그런 홍보 글들이 바로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제일 꼭대기 오는 이 파워 컨텐츠라고 해서 이 광고라고 보이시죠? 지금 이게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사진도 있지만 광고라고 보이실 거예요. 예, 1등, 2등. 자, 이거랑 두 개는 지금 광고 글 보이시죠? 이걸 파워 컨텐츠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정보가 기입이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만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있지. 이 위에는 모두 제대로 된 정보만 쓰게끔 돼 있는 그런 형태의 광고거든요. 그래서 내가 써야 되는 업종이 있다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고 예를 들어 뭐
뭐 예를 들어 피부과가 아니라 뭐 이번에 안과를 해볼게요. 뭐 라섹 수술. 자, 라섹 수술이라고 나오면 자, 뭐 여기 있는 지식백과와 이 파워 컨텐츠, 이 파워 컨텐츠와 지식백과 이 두 가지를 참고하시면 그나마 조금 홍보성이 없는 깔끔한 정보글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하면 어떡하냐? 자, 이거 들어가요. 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죠. 그다음 메모장에다 이거를 복붙을 합니다. 투삼백과는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들을 하나씩 가공을 합니다. 가공하는 건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죠. 뭐 이 그러나를 그렇지만 이렇게 하고 이런 특수기호들은 이렇게 다 바꾸고 이런 영어나 특수기호들은 모두 다 없애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조사 이런 한자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자, 이 정도만 해도 자, 지금 제가 가공하는 거 보여드렸죠. 자, 이 정도만 손대도 중복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하는데 지금 몇 초 걸렸죠? 한 20초 걸렸죠? 이 다음에 블로그에다가 이 글을 이미지를 넣고 복붙을 하고 또 여기다 이만큼 이미지를 넣고 또 복붙을 하고 또 이미지를 넣고 복붙을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자, 이걸 다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중간에 이미지들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만 해도 정보성 글의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이 중간에 이미지가 한 4장, 5장 정도 들어가야겠죠. 여기 사이사이에.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이미지 들어가고 마지막에 저희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여기 첫인사와 끝인사가 들어가야겠죠. 뭐 안녕하세요. 강남 땡땡 병원입니다. 마지막 자세한 문의는 연락 주세요. 혹은 뭐 언제든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인사와 끝인사를 놓고 중간 내용은 복붙으로 넣어도 중복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미지 찾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나. 자, 그리고 첫 번째 이 정보성 글은 이제 저런 식으로 찾아서 쓰시면 돼요. 자, 어떻게 다시 안내드릴게요. 이 지식백과나 아니면 파워 컨텐츠에 가면 여기 설명이 아주 정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읽기도 편하고요. 이분들은 이거 하나 광고 클릭값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 공신력도 굉장히 좋고 이 나가는 이 글의 어떤 흡수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참고하셔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이걸 보고 그대로 따라 쓰셔도 사실 되고요. 이걸 이렇게 제가 아까 보였는데 이렇게 복붙한 다음에 마지막 이거 지우고 수술 당일에도 시작과 완성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조금씩 이렇게 한 줄마다 바꾸는 거죠. 자, 뭐 이거 셋을 뭐 셋째, 둘을 둘째, 하나 대신에 뭐 일 뭐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자, 이거 수정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식으로 파워 콘텐츠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 이 내용들을 복사를 한 다음에 메모장에다 올리고 메모장에다 복붙을 한 다음에 첫인사와 끝인사를 내 글 쓰는 사람의 스타일대로 놓고 이거를 블로그마다 하나씩 복붙을 한다. 70% 이상 바꾸는 게 지금 제가 한 거 정도가 70% 이상 바꾸는 거예요. 네이버가 이걸 검사를 할 때 이 정도 문단 단위로 검사를 합니다. 이 정도 중에 하나가 다르면 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중복에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 가지고 중복 걸린다는 사람이면요. 제가 쓴 글은 지금 줄줄이 다 누락됐어요. 제가 하루에 포스팅 몇 개 정도 할까요? 제가 30개 정도 하는데 첫인사 끝인사 대부분 동일하게 쓰거든요. 제가 쓰는 포스팅들마다. 근데 중복은 물론 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저 정도 정말 생각보다 중복은 쉽게 안 걸립니다. 근데 중복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으면 그게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최소 있죠. 자, 이런 최소, 뭐 최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누구나, 뭐 100%, 뭐 만족, 시술, 뭐, 뭐 무조건, 뭐 무료 상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중복으로 문제될 일은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문제가 있는 단어들을 걸러내는 능력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르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지금 병원이니까 좀 많이 까다로워서 그런데 병원이 아니라 뭐 지역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뭐 상품 쇼핑 키워드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자전거 볼게요. 뭐 픽시 자전거. 제가 올려드려야 되는 예를 들어 그 내용이 그 쇼핑 키워드가 예를 들어 픽시 자전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지식백과에 들어가서 이걸 보고 복붙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지우고 처음에 첫인사 끝인사를 다죠. 안녕하세요. 꼴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문의는 연락 주시면 열이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걸 또를 뭐 그리고 여기서 뭐 약 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한 줄에 한 네 다섯 글자 정도 바꾸고 이런 영어나 이런 특수기호가 들어간 건 다 지워주시고 뭐 한 달을 뭐 합니다. 높다를 높습니다. 인데요. 자, 이 정도만 수정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중복이 걸리나? 안 걸릴걸요? 동영상 놓고 첫인사 끝인사 바꾸고 중간중간 한두 글자씩 이렇게 조금씩만 바꿔 내용이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조금씩 바꾸면 자 대충 이해하셨죠? 지식백과에 들어가서 이거를 복붙해서 가져와서 글 쓰고 자, 이 정도만 돼도 얼추 한 800자 돼요. 여기에 사진만 한 4장 5장 들어가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좀 나름대로 뭐 짜임새 있는 포스팅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여기다 2000자를 맞추려고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넣습니다. 근데 이러면 보기에도 좀 지저분하고 쓰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희가 쓰기에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죠. 이 작업비를 받고 하기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고급 정보들을 이 고급 정보들만 쓰여 있는 지식백과나 파워 컨텐츠에 들어가서 복붙을 하고 첫인사 끝인사 바꾸고 중간에 한 단어씩 바꿔줘서 그리고 몇 가지 좀 마음에 안 드는 단어들을 지우고 이렇게 올린다. 뭐 여기다 뭐 하나 더 추가해야 되죠.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 뭐뭐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가 아니죠. 자세. 자, 이상으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타 자세 문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나름 짜임새 있는 한 1000자 정도 되는 글이 완성이 됐죠. 여기 중간에 사진만 두세 개씩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요. 자, 정보글은 여러분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거를 막 어디 뭐 블로그에 들어가서 뭐 이걸 보고 이걸 조합해서 사진은 뭐 100개 오고 심지어 이 저작권도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은 건데 이거 하고 딱 뭐 이거 보면 이거 알겠어요 저희가 이거 매니아들이나 알지 이런 해당 좀 특별한 분야들은 일반인들이 사실 제대로 알아가기도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서 이거를 공부하고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 딱 검색을 했을 때 지식백과가 나오잖아요. 이 지식백과에 들어가서 이거를 복붙해서 이런 쓸데없는 단어들을 지우고 내용을 중간에 조금씩만 바꾼 다음 그 다음에 그대로 인용을 하고 마지막 첫인사와 끝인사만 바꿔줘도 중복에는 걸리지 않는다. 예. 자, 이 내용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요거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어렵다. 나는 아직도 정복글 쓰는 게 너무 어렵다. 자, 이해하셨고 한 분 이해하셨고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의미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자, 2분, 3분 이해하셨고 4분, 5분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원고를 만드는 과정을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블로그 작업을 한 달에 제가 이거 좀 크게 바꿔드릴게요. 자, 한 달에 저희가 다 지우고 블로그 관리 대행 그래서 한 달에 20개 포스팅 정복을 3개
홍복을 2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정보글을 얼추 뭐 12개 정도 쓰고 홍보글을 한 뭐 8개 정도 쓴다. 그럼 12개 정보를 어디서 찾을 거야? 그럼 미리 메모장에다가 저처럼 이렇게 정보 글들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자 여기 이렇게 넣죠. 그러면 이게 폴더에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맞는 이미지를 여기다 하나씩 넣어 놔야겠죠. 뭐 지금 이건 그냥 임시로 할게요. 임시로. 자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블로그 포스팅할 때마다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자 로그인을 해서 자 이게 제 블로그라고 할게요. 로그인해서 제목을 쓰고 이미지를 넣고 여기 준비해 놓은 원고를 그대로 하나씩 복붙을 하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 일하기가 굉장히 빠르고 편하지 않을까요? 이걸 하나하나 글 쓸 때마다 들어가서 오늘은 뭐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실전처럼 알려드릴게요. 자, 이 시계를 받았어. 그러면은 스케줄을 자 10개라고 가정할게요. 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치과야. 그러면은 3번 치과 3번 임플란트 자 홍보글 2개 썼죠. 그러면은 임플란트 관리하는 법 그리고 뭐 치아 교정의 장점 그다음에 또 이제 홍보글 2개 들어가겠죠. 뭐 3번동 치과 3번동 치아 교정 그럼 세 번째는 치아 관리 방법 치아에 좋은 음식 치아가 고르게 나는 습관 그리고 또 홍보글 뭐 3번역 치과 3번역 한번동 자, 미리 이렇게 스케줄을 쭉 만들어 놓습니다. 블로그 스케줄을 딱 잡으면 자 이미지 얘기 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아셨죠? 자 이렇게 일단 미리 제가 업무를 하나 받았어요. 업무를 하나 받으면은 그거에 맞는 스케줄을 먼저 그 한 달치 스케줄을 미리 이렇게 쭉 정해 놓으시고 이거 정하는 거 제가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서 제가 쓸 포스팅들을 이렇게 쭉 해놓고 폴더를 이렇게 20개 정도 만듭니다. 자 폴더를 이렇게 20개 정도 만들었다고 칠게요. 자 이 20개 폴더를 이제 그날마다 자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나씩 지정을 해서 미리 이렇게 원고와 이미지를 폴더에 넣고 그날마다 들어가서 그냥 복붙으로 포스팅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만드는데 이 키워드 뽑는 게 이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잠시 뒤에 어떻게 뽑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이 키워드를 정해 놓고 20개의 폴더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날 하나 이거 하나 작업하는데 정말 뭐 제 표현으로 하면은 그렇죠. 주말에 한 번에 싹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거를 미리 스케줄을 쭉 잡아 놓고 뭐 업체에서 스케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스케줄을 주면은 그거대로 나는 이미지랑 원고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이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럼 이 원고 김 팀장님 이 홍보 원고는 어디서 구하나요? 뭐 제가 써도 뭐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지만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가 제가 지금 한 4천만 원어치 원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분야별로. 분야별로 싹 다 합치면 4천만 원 어치 정도가 되고 그중에 대부분이 병원과 법률이고 뭐 일반 키워드는 제가 이렇게 지금 이거 요거 지금 아까 만든 것처럼 이거 만든 것처럼 어떻게 해야 이걸 쉽게 이렇게 쓰냐 이거는 제가 각각 만들어서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쓰는 방법만 알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따라서 복붙해서 이렇게 이어서 하면 이렇게 만드는 거 20개 정도 만드는 거 한 업체 한 달치 만드는 거 제가 볼 때 1시간이 채 안 걸릴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주말 이틀도 필요 없어요. 1시간이면 이 정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1시간이면 이 정도 여러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어요. 일주일치라도 한
한 10분이면 만들걸요. 제가 이 방금 이 원고 쓰는 방법이랑 이 이미지 구하는 방법 이것까지. 예. 그리고 특히나 좀 전문적인 그 분야가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좀 특수 이건 지금 병원이라 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쪼끔 쉬운 글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서 말만 쪼금씩 바꾸고 이 키워드만 쪼금씩 바꾸면 되지만 예를 들어 이건 3번 치과랑 3번 동치과 이건 지금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만 말만 앞뒤만 쪼금씩 바꾸면은 바로 되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뭐 이런 형사 전문 변호사 같은 거 이런 건 좀 당장 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랑 박 팀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거의 완성에 가까운 원고를 드립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쪼금씩 바꿔서 이 업체 이름만 바꾸고 이 레퍼런스 아닌 글을 가지고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 업체 정보도 아무것도 없고 중복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걸 가져다가 여기다 인제 여러분 업체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업체가 B 업체다. 지금 예를 들어 이거 제가 올린 업체가 A 업체인데 나는 지금 이 글을 B 업체에다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 위랑 중간에 이 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첫인사를 "안녕하세요. B 업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자세한 문의는 B 업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자 이렇게만 바꾸셔서 올려도 됩니다. 복붙으로 하나씩 준비해 놓은 이미지에 맞춰서. 이해하셨죠? 예. 저랑 박 팀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이런 원고 정도는 준비를 해 드립니다. 그럼 이거 원고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그다음은 이걸 또 재가공해서 이러한 때에는 뭐 하지만을 뭐 그러나로 바꾸고 준다는 확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임 전에 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쪼금씩만 말을 바꾸셔서 제가 드린 원고를 가지고 또 2 개, 3개 이상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원고를 어떻게 쓰는지 어렵다. 그러니까 쉬운 거는 직접 쓰셔도 돼요. 써 놓으신 다음에 복붙으로 쓰셔도 되고 이제 제가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예 이런 데 들어가서 복붙을 해 가서 여기 자 여기에 들어가서 네이버 지식백과에 들어가서 여기서 복붙을 해 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런 걸로도 못 찾겠다. 그럼 저랑 박 팀장님한테 원래는 저는 사서 쓴 건데 이걸 원고를 한 번 쓰고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원고 저한테 있으면 제가 그걸 드립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공을 해서 쓰시면 돼요, 안 걸리게. 근데 인제 제가 예를 들어 뭐 쓰는 원고인데 여기서 인제 업체 이름이 B 업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B 업체를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B 업체는 이제 C 업체로 바꿔야겠죠. 이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기 어려운 원고는 저랑 박 팀장님이 구해다가 드립니다. 예. 이거는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예. 자 대충 아셨죠? 일단 업체의 결제를 받으면 포스팅이 몇 개다. 뭐 예를 들어 20 개다. 그럼 20 개의 키워드를 미리 이렇게 쭉 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폴더를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이거 그냥 복붙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냥 복붙 이렇게 하시면 쉽게 나오고 거기다가 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복붙하면은 벌써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그거에 맞는 이미지를 쭉쭉 하나씩 연결해서 쭉 넣고 그다음에 블로그에 로그인해서 하나씩 복붙하면은 날짜마다 맞춰서 복붙하면은 그러면 한 달치 작업 뭐 하는데 몇 분 걸릴까요? 뭐 이거 20개 다 쓰는데 제가 볼 때는 1 시간 안쪽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1 시간 안쪽으로 작업을 끝내고 얼추 한 16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너무 문의가 많다뇨? 무슨 말이죠? 개인 톡이요? 네. 교육 끝나면 예. 연락처는 뭐 언제든지 이제 알려드리면 되고 예. 자 메모장 내용 복붙해서 블로그에 붙여도 저품질 아니죠. 예. 제가 드리는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걸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다 이렇게 복사하죠. 그럼 이 소스가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복붙을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서 뭔가를 가져올 때는 이렇게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가져다가 블로그에 쓰는 게 아니고 메모장에 한번 그러니까 세탁이라고 하죠. 왜 좀 이건 뭐 안 좋은 표현인데 돈 세탁 그러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 내가 뭐 불법적으로 번 돈을 뭐 이건 좀 설명이 넘어간 거고
한번 그 이 이미지에 있는 이 텍스트들을 한번 세탁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여기서 복사해서 내 블로그에다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다가 한번 복붙을 한 다음에 이거를 지우고 그다음에 이거를 블로그에다가 붙여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안 걸려요. 예, 글 세탁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거를 너무 그대로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한두 개씩 바꾸는 거죠. 한두 개씩 바꾸고 첫인사와 끝인사. 안녕하세요. 뭐 저는 안녕하세요로 시작하는데 뭐 오늘은 뭐 수요일 뭐뭐에서 인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첫인사 이 첫인사나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적으시면 되는 거고. 예. 그죠. 스크립트랑 이런 흔적들이 다 색깔이랑 이런 게 다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뭐 이 파워포인트도 그래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블로그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모든 거는 중간에 메모장을 한번 거친 다음에 가야 돼요. 여기서 블로그를 가든 블로그에서 여기로 오든 모든 글은 중간에 메모장을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블로그라서 여기서 복붙이 되어야 됩니다. 댓글도 마찬가지고요. 출처도 그렇고요. 지울 건 다 지우시고 복붙을 해야 됩니다. 복붙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복붙을 하는 건 좋은데 꼭 메모장에다가 복붙을 해서 필터를 하고 이걸 다시 복사해서 블로그로 가져가야 된다. 블로그든 어디든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예. 요거 혹시 이해 못하신 분? 이걸 그냥 복붙하는 게 아니고 메모장에다 한번 복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웬만한 글이나 어떤 문서는 주고받을 때 메모장으로 주고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조금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이 원고 대행 알바만 하셔도 이거 돈 굉장히 잘 버실 거예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1,000만 원 버시는 분 봤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술 가지고. 이 원고 2,000자짜리가 한 11,000원 정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방법으로 쓰면 이거 몇 분 걸릴까요? 2,000자 정도 원고 쓰는데 제가 지금 한 이 방법으로 2,000자 정도 원고를 쓰면은 이게 그 몇 분 걸릴까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원고 그 크몽에다가 원고 알바만 오늘 제가 너무 많은 거 이것도 너무 어려운 거나 많은 거 알려드리면 박 팀장님이 또 나중에 그 혼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원고 대행 알바만 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수도 있고 블로그에다가 글 쓰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쉽게 글을 쓰시는 방법도 그렇죠. 원고만 써주는 거죠. 원고만 받아서 지금 이 원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린 이 원고 이것만 작업해도 이거 단가가 7,000원에서 10,000원입니다. 승인 꽤 많아요. 원고 대행 작가 뭐 작가 어디 그 업체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크몽에서 원고 알바만 해서 1,000만 원 가까이 버시는 분도 봤어요 저는. 물론 뭐 좀 거의 수수료도 빠지고 뭐 어쩌고 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올리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오늘 거랑은 좀 다르니까 인제 나중에 알려드리고 아무튼 글은 어디서 가져오더라도 안 걸리게 이걸 가져온다고 그냥 블로그에 쓰는 게 아니고 꼭 메모장에 복사 붙여 넣기 한 다음에 이걸 지우고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예. 이건 아셨죠? 예.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다음에 이게 방금 말씀드린 거죠. 파워 콘텐츠랑 지식 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기서 글을 가져오면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다. 그럼 복붙해서 가져오는 건 알겠는데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드냐. 이건 난 뭔지도 모르겠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럼 알아야 되고 이 분야에서 뭐가 잘 팔리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이 키워드는 이 한 달치 스케줄 이건 어떻게 잡냐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법률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 1-2등 하는 업체가 있어요. 제일 잘하는 업체들. 이게 지금 이거 한번 클릭하면 1,000만 원 그 99,000원이 나가거든요. 지금 이게 네이버에서 제일 비싼 키워드인데 지금 1-2등 하는 업체면 얘네 실력이 얼마나 출중하겠어요. 그럼 얘네 거에 딱 들어가. 그래서 얘네 키워드를 이렇게 쭉 봐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비싼 거니까 그럴 거고 어 자 여기 법률 분석 자 창비라고 자 나름 큰 법률 사무소죠. 이 1 등하는 업체 걸 들어가서 얘네 키워드 리스트를 이렇게 쭉 봅니다. 자 보면 몰카 범죄 처벌, 준강간죄, 공연음란죄, 지하철 성추행, 강제추행, 공중 밀집 상소추행, 중강제추행, 강간죄, 카메라 등 이용 차량죄 쭉 있죠.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 쓰면 됩니다. 1 등하는 업체의 키워드를
자, 지금 보이셨죠? 이 키워드 리스트 있죠? 이 리스트들을 따라서 그대로만 써도 중간 이상 갑니다. 업체에서 키워드를 주면 그걸 그대로 준비하면 되고요. 업체에서 이런 거 설명 잘 모르고 나는 완전 초짜다. 나는 그냥 알아서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글을 어떻게 써주면 되냐? 얘들 걸 보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도 반 이상은 갑니다. 자, 잠시만요. 좀 채팅 좀 읽겠습니다. 전문가여야만 가능한 부분이긴 해요. 업체들도 이미 기본 전문 내용들은 알고 계시고 요즘 분들은 여러 블로그들을 파악하고 계시고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글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하고 묻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렇죠. 이거 글 비슷한 거 아닌가요? 하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속이기 위해서 저희는 첫인사와 끝인사를 화려하게 붙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대조해서 보는데 이 첫 장이랑 두 번째 장이랑 대조해서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 쓸 때 이걸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첫인사, 끝인사, 그리고 중간에 이런 특수기호들은 모두 제외. 이런 특수기호들. 자, 이 정도만 지우고 중간에 뭐 맞춤 조금씩 바꾸고만 해도 정말 웬만하면 중복은 걸리지 않습니다. 자, 수학학원처럼 화장품 관련 키워드도 상위 노출이 있는가요? 자,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잠깐 세는데, 자, 우리가 작업하기 어려운 키워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3대장이라고 하죠. 원래 바이럴 3대장이 학원, 병원, 맛집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라 사실상 맛집은 없어지고 이제 법률이 사실 이 3대장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거보다 어려운 이제 4황이라고 있죠. 바이럴의 4대 황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시즌 키워드. 뭐 이거 뭐 아이폰, 뭐 갤럭시, 뭐 이번에 나오는 뭐 어디 뭐 청약, 뭐 무슨 또 무슨 뭐 손소독제 뭐 이런 거 있겠죠. 자, 그다음 또 금융, 자 뭐 보험, 대출, 뭐 무슨 뭐 카드 이런 거 쭉쭉 있겠죠. 그다음에 여성, 그리고 마지막이 마지막 뭐였죠? 숙박. 근데 숙박은 지금 사실상 코로나라 여행이나 뭐 숙박, 유학 이런 키워드인데 자, 코로나 빠지고 이 세 가지를 조심하면 돼요. 자, 화장품이나 뭐 피부 관리나 다이어트나 이런 거 다 여성 키워드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요. 상위 노출. 상위 노출 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것도 하나 조건 있죠. 예를 들어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를 우리가 상위 노출 할 수는 없지만 3번동 다이어트 이건 할 수 있죠. 이거는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다이어트는 잡을 수가 없어요. 3번동 피트니스 아니면 산후조리 아니면 3번동 뭐 체형 관리. 자, 이런 키워드들은 저희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수학학원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그냥 메인은 잡을 수 없는데 이 로컬이 들어가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연습을 조금 하시고 뭐 자세한 이런 노출이나 이런 거 나중에 박팀장한테 물어보시면 박팀장이 따로 또 한번 컨설팅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일단 순위에 대한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받으세요. 의뢰가 오면은 무조건 받고 돈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전에 돈 받기도 전에 무조건 이런 거 걸러라 어쩌라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일단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업체들은 키워드 경쟁력이 높은 키워드라서 방문자 유입을 시키기 어렵더라고요. 업체에서 방문자 늘어나는 걸 원하시는데 상위 노출이 되지 않으면 유입이 어렵고요. 그 상위 노출을 시키는 특정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좀 너무 길어서 그 상위 노출을 하는데 뭐 몇몇 키워드는요 정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쓰면 하루에 1,000명, 2,000명 그냥 우습게 들어오는 키워드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 그냥 그 보여주기식으로 써넣어서 방문자 유입시켜 놓고 실제로 이제 이 상업적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보이시는 이 1등에 있는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얘들이 쓰는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지금 공연 음란죄잖아요. 공연 음란죄는 저희가 1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공연 음란죄 형량 뭐 아니면 공연 음란죄 처벌 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저 지금 관련 업체가 레이저 질 타이트닝 키워드로 포스팅을 요청하는데 이 질 타이트닝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여성과 관련된 키워드는요 정말 어려워요. 조심해야 될 게 50페이지예요. 50페이지.
50페이지라서 이거를 제가 다 일일이 뭐랑 뭐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시술만 조심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굉장히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많이들 잘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아직도 제가 좀 전달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만큼이다, 여러분. 이만큼 보이시죠? 50페이지예요. 50페이지. 이 빼곡한 글자로 50페이지를 조심해야 이게 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 하나 어기면은 바로 공정에서 신고 들어옵니다. 예. 그래도 해달라면 해줘야죠. 업체에서 해달라면 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 업체에서 해달라면 해줘야죠. 하지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문제 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보여드렸던 이미지에다가 자꾸 앞에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 포토샵이나 포토스케이프에서 이 이미지에다가 금기어 리스트라는 게 없어요. 금기어 리스트라는 건 계속 바뀌고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글 내용을 굉장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수학학원처럼 얘들처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처럼 글을 되게 대충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얘네 보면 수학을 어려웠던 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에서 대치동 수학학원에 도움을 받아서 좋은 성적을 받아볼 수 있어서 자신감도 많이 회복했습니다. 대충 이해하시죠? 여기에 뭐 수학에 뭐 무슨 공식이 들어가고 뭐 이번 뭐 등급이 어떻네 뭐 유형이 어떻네 이런 내용 다 없고 굉장히 그냥 일기를 쓰는 것처럼 얘들이 이거 쓸 줄 몰라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뭐 잘못된 단어가 들어가면은 바로 네이버에서 퇴짜를 맞기 때문에 이렇게 일기를 쓰듯이 대충대충 하고 그리고 이미지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질 타이트닝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다 적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압구정 내과 대신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질 타이트닝을 광고를 하는데 질 타이트닝, 뭐 시술, 뭐 점검, 뭐 검진 이런 내용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이미지에다가 모두 넣어서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글은 얘네처럼 이렇게 뭐 점수를 어떻고, 뭐 요즘에 뭐 날짜가 어떻고, 뭐 어디서 뭐 여성분들이 뭐 어떻고, 뭐 이렇게 그냥 정말 흔한 내용만 쓰고 실질적인 내용은 다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병원 광고를 요즘 어떻게 하냐? 요즘 이 정도까지 해요. 날릴 거 각오하고 이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 이거 말고 자,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 여기는 위험한 단어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다양한 정보 때문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몰라서 여성분들께 뭐 어쩌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자, 여기 시술이라는 단어 들어갔죠. 여기다 시술을 쓸 수는 없지만 여기다가는 시술을 쓸 수 있죠. 그리고 마취, 뭐 무슨 회복 기간 이런 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고 내용은 정말 뻔하디 뻔한 정말 누가 봐도 의미심장하지 않고 정말 미지근한 내용. 자, 성관계시 꽉 채워지는 느낌 이런 거 우리가 여기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이미지에다가 넣으시고 저희는 여기다가 대충 넣으시죠. 얘는 그냥 썼네요. 얘는 근데 블로그 내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지금 글이 600개잖아요. 이렇게 내성 좋은 블로그에는 이런 거를 쓰셔도 돼요. 지방흡입 막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썼는데 이렇게 내성 좋은 블로그는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하지만 우리 내성이 없는 블로그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자, 본문의 단어 안 쓰고 이미지만 넣어도 본문의 단어는 꼭 최소 두 번은 들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목 있잖아요. 제목이 뱃살 지방흡입 가격이잖아요. 그럼 본문에도 최소 2개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게 중간에 한두 개씩은 꼭 넣어 주셔야죠. 여기 들어가는데 본문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 해당 업종에서 1, 2등 하는 블로그를 찾아간 다음에 걔네 걸 보고 그대로 똑같이 베껴라. 그리고 만약에 업체에서 키워드 리스트를 준다. 뭐뭐를 써달라. 그러면 그걸 받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 된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그 각각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이 업체별로 이 업체만의 장점들이 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뭐 이 업체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 업체의 그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에서는 이걸 그대로 베껴다가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기술명도 있고요. 그대로 베껴다가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이런 지식백과나 어떤 그 파워 콘텐츠를 참고해서 글을 쓰시면 굉장히 이 글을 복붙해서 가져오기가 편하다. 자, 요건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한 1000자 정도, 보통 1200자 말씀드리는데 1200자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1000자 정도. 원래는 그냥 FM으로 치면 800자 정도면 얼추 그 1차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식은 200자 정도가 이제 제가 쓰는 방식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1, 2분이면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업체에서 그 너무 대충 쓴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800자 정도 쓰면 되는데 좀 더 써주는 차원에서 저희는 한 1000자 정도. 네, 1000자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한 요 정도, 한 5문단, 5문단 정도 쓰시면 1000자가 됩니다. 그럼 업체에서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핵심입니다. 이미지 만들기. 자, 그래. 김 팀장 맨날 포토샵 알려준다 하면서 언제 알려줄 거냐. 근데 그 알려주고 싶은데,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아니, 포토샵이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못 본 사이에 41분이나 들어오셨네요. 자,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그 포토스케이프로 만든 이미지거든요. 자, 이거를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만들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박 팀장님이 요거는 알려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보이시는 자 이런 이미지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일단 픽사베이에 갑니다. 자, 구글에서 픽사베이라고 검색을 해요. 그럼 픽사베이 사이트가 나오죠. 자, 여기는 저작권이 없는 무료 이미지들이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질 타이틀이다. 그러면은 비슷한 여성의 사진이 있어야겠죠. 자, 이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거를 캡처를 하죠. 이거 이렇게 캡처를 해요. 그 다음에 포토스케이프에 들어가서 이 사진을 편집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올리면 여러분 중복이 걸려요. 아무리 무료 사진이고 여기 있는 거지만 남들이 이미 많이 쓸 만큼 쓴 사진이라서 이걸 그냥 쓰면 그 중복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들이 너무 귀찮아서 이 포토샵으로 한 번에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포토샵이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잠시만요. 가로 세로 어떻게 해야 글씨가 안 깨질까? 안 깨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상도 크게 만든 다음에 세로를 세로를 기준으로 720 만드시면 돼요. 이 720이 최소 단위거든요. 네이버에서 하는.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개체에 들어가서, 지금 이거 나중에 이게 한 번에 보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이 박 팀장님이 이거 카페에 올리실 거니까 이제 그대로 나중에 카페 가셔서 여러 번 다시 보기를 하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나름대로 느낌 있는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픽사베이에 왔어요. 내가 찾는 비슷한 사진을 검색을 했어. 그럼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다운받는 게 아니고 이거를 네이버 캡처 기능으로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포토스케이프에서 이 사진을 이렇게 열죠. 자, 이 사진을 열어요. 자, 다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각형이라고 있어요. 도형. 여기 도형으로 이만큼을 가려줍니다. 투명도를 조절을 하고요. 자, 이렇게만 해도 중복 웬만한 거는 다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럼 근데 이러면은 이제 아무 밑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 여기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내용은 어떻게 쓰냐? 제가 이거 보여드린 것처럼 노란색이나 흰색 일단은 뭐 미술 쪽에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색깔 조합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그, 자, 이런 멀쩡한 이미지에 이 검정색, 이게 회색, 이게 검정색의 투명도를 조정한 이 사각형을 놓고 여기다가 자, 노란색 글씨와 흰색 글씨 두 가지로 조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 자, 그럼 제가 좀 전에 만든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이 이미지가.
자, 근데 여기도 공식이 있어요. 이게 글씨가 크면 클수록 물론 좋긴 하지만 너무 크면 또 이 내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자, 이미지는 어떻게 만드냐면 제목 한 줄에, 자, 보시면 제목을 조금 큰 글씨로 한 줄에 내용이 네 줄. 이게 사람들이 블로그에서 봤을 때 그 비율상도 그렇고 내용 전달도 그렇고 가장 보기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글씨로 그럼 이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예를 들어 이게 질 타이트닝이다. 그럼 먼저 크기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검정색으로 요만큼을 바꿔서 여기다가 칠을 합니다. 이렇게 안에 보이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글씨를 쓰죠. 자, 질 타이트닝 장점. 그다음에 흰색으로 글 다 써서 1, 뭐 아까 여기 뭐 있었죠? 아까 이분 뭐라고 썼었죠? 자, 이거 보고 따는 거죠. 예, 수수 걱정 노. 자, 이렇게 해서 비율만 어느 정도 맞춰놔도 저장해도 자, 질 타이트닝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아, 잠시만요. 지난번에 동영상 만든 거 네이버 동영상 편집기 알려주셨는데 검색해도 안 나와.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요 자료들은 제가 만드는 대로 조금 더 그 기초적인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따로 프로그램이랑 요걸 한번 정리를 해서 박 팀장님한테 드려가지고 새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게요. 좀 오래돼서 검색을 잘 못하셨나 보네요. 예, 만들고 자, 지금 보시면 이미지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저 뒤에 안에 그 비키니를 입은 예쁜 여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직이 볼 때는 이게 여잔지 뭐 글씨인지 뭐 이게 파도인지 뭔지 이게 로직이 볼 때는 모르잖아요. 중복도 안 걸리고요. 자, 이거랑 이 이미지랑 같은 건데 지금 제가 만든 이 두 가지 이미지는 얼핏 보면 비슷한 건데 내용은 전혀 다르죠.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이걸 읽을 수 있고 예. 이렇게 만드시면 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픽사베이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을 한 다음에 캡처를 해서 가져오고 포토스케이프에서 검정색으로 투명도를 조절해서 쓴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쓰면 된다. 이렇게만 해도 중복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아, 제가 쓰는 포토스케이프랑 틀리다고요? 아, 포토스케이프 뭐 높은 버전 쓰시나 보네요. 저는 예전 거 쓰는데 뭐 거의 기능은 비슷해요. 이 원리만 아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를 그냥 이 사진을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글씨만 덩그러니 예를 들어 뭐 이거를 검정색으로 해서 자, 어떤 분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이러면은 여기는 괜찮을지 몰라도 여기서 중복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검정색으로 한번 필터링을 하고요. 세로 720은 저기 크기 조절이라고 있어요. 크기 조절. 크기 조절해서 720이 HD 사이즈거든요. HD.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정해놓은 게 최소 720은 넘어가는 이미지를 만들어라. 자, 오늘도 좀 이게 설명이 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세로를 기준으로 720 이상의 이미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정사각형이 좋고요. 그러네요. 버전에 따라 좀 화면이 다르네요. 저는 이 버전만 써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능들은 똑같습니다. 크기 조절이라는 기능으로 사이즈를 맞추고 개체에 들어가서 검정색으로 이만큼 투명도를 조절한 다음에 글씨를 흰색이나 노란색을 섞어서 쓰면 된다. 아니면 난 노란색이 싫다. 그러면 뭐 초록색이나 이런 거 쓰셔도 이 배경이 검정색이면 배경이 검정색 불투명이면 어지간하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검정색 배경을 쓰시는 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색깔은 내 맘대로가 좋지만 보통은 흰색이랑 노란색을 고정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만드는 거 얼추 지금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글씨 없는 이미지는 웬만하면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그냥 민자로 된 이런 무료 이미지는 웬만하면 쓰시면 안 돼요. 이 무료 이미지를 쓰시더라도 최소한 이거 정도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여기서 역광 보정 이렇게 해서 이거의 색감이라도 다르게. 지금 얘랑 이 정도는 다르게. 이게 더 어둡게. 이렇게 해서 쓰셔야지. 이걸 그냥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은 중복에 걸립니다. 자, 요건 이해하셨나요? 중복이 안 걸리려면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검정색으로 한번 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입력해서 설명을 더한다. 자, 요건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이게 국룰입니다. 큰 글씨로 제목을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네 줄의 설명. 요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봐도 설명을 듣기에 딱 좋습니다. 저희가 당장 이런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원장들도 그렇고 업체들 대표들도 그렇고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데 협조를 잘 안 해줘요. 이거 설명이나 이런 거를 좀 알려줘야 저희가 이걸 가지고 만드는데 이걸 좀 제대로 안 알려주고 귀찮다고 잘 안 찍어주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이미지는 근데 그렇다고 이미지는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미지를 이런 무료 사이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이건 뭐 여성이고 뭐 예를 들어 뭐 치아다 뭐 치과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거를 캡처해서 예를 들어 치과 광고다 그럼 이런 거 가져와서 하고 또 여기서 같은 방법으로 크기 조절해서 세로 720 바꾸고 개체 들어가서 검정색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다 글씨를 써서 이미지를 만든다 그러면 이분들처럼 이렇게 멋있는 이미지는 못 만들더라도 최소한 내가 본문에 써서는 안 되는 단어 정도는 여기다가 써서 방어를 할 수 있죠.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저도 너무 얼추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얼추 비슷하게 끝난 것 같은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시간 좀 가질게요. 오늘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좀 정보글 쉽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막상 또 하니까 또 좀 내용이 좀 어려워졌는데 그리고 이런 기능들 있죠. 이 VPN이라든지 이 포토스케이프나 이 네이버 캡처 프로그램은 제가 한번 나중에 업데이트를 다시 할 수 있게 박 팀장님한테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그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천천히 따라하시면 쉬울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단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업무를 우리가 당장 받아도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글을 그 정도 수준 있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업체에서는 20만 원, 꼴랑 20만 원 줘놓고 20만 원, 30만 원 줘놓고 무슨 박사학위급 글을 막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건 단호하게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고 블로그에는 네이버에서 지키라는 룰이 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전문적인 글 쓰면은 포스팅이 날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건 상위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적으로 그 퀄리티 좋은 글을 쓴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성 글이 아무리 뭐 좋고 어쩌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덕지덕지 길고 말이 많으면은 지금 이거는 홍보성이라 나름 깔끔한데 좀 지저분하게 쓰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건 그나마 좀 잘 썼네. 예. 지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쓰면 이 글씨도 조그맣고 뭐 결혼 생활 밤마다 뭐 두렵고 어쩌고 하는데 이거 누가 보냐 이거지. 그냥 바로 뒤로 가버리지. 이거 누가 봐.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객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보성 글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써달라.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식백과에 들어가서 여기 지식백과가 없네. 네. 이런 것도 없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하나 찾으셔서 질 타이트닝. 이런 거는 지식백과에도 없네요. 질조임. 이런 건 있지도 않네요. 이런 거는 따로 어떻게 구하셔야겠네요. 네. 자, 다시 검색망이 많아서 글이 안 뜨는 거죠. 이건 뭐죠? 포스팅 제목으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일부 제목으로 검색 시에는 조회가 안 되는데 그거 왜 그런 거?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많이들 모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 제목이 질 타이트닝 젊음을 되찾으려면 이건데 이건 지금 질 타이트닝 이건 거고 좀 긴 거 어딨냐? 자, 이거 비수술로 자 이게 이거 보시죠. 자, 이걸 읽어드릴게요. 레이저 질 타이트닝 비수술로 부부관계 개선 이건데 예를 들어 레이저 질 타이트닝 그렇다 쳐도 이 두 번째 게 나오는 거 어떻게 하냐 이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비수술로 부부관계 개선. 자, 이거 검색해 볼게요. 이거 맞나요? 개선. 자, 이게 나오죠. 이거는 제목에 있는 내용은 본문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반복돼야 됩니다. 제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내용들 다 예를 들어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레이저 질 타이트닝 부부관계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 띄고 아니면 레이저 질 부부관계 개선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제목은 반드시 본문의 모든 글자가 한 번 이상은 반복이 돼야 됩니다. 한 3번 정도는 반복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제목이 질 타이트닝 부부관계라고 썼는데 본문에 질 타이트닝만 있고 부부관계라는 내용이 본문에 없어. 그러면 부부관계라는 건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 모르셨죠? 이거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키워드를 동시에 여러 개 잡는 방법이에요. 키워드를 하나만 잡는 방법도 있지만 약한 키워드는 여러 개를 잡아서 여러 개로 자 이제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자, 그 어? 자, 제가 쓴 글인데 자 남양주 운전 연수죠. 네. 자 여기도 나오죠. 제목이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여러 개 잡는 거꼭 본문에 2번 이상은 그 해당 내용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이래야 여러 개가 동시에 잡혀요. 제목에만 쓴다고 다 잡히는 게 아니에요. 제목에는 제목대로 이건 전 일부러 여기다 도련수를까지 안 썼는데 2개 이상을 잡으려면 2개 이상 3개, 4개, 5개 뭐 5개는 좀 위험하지만 5개, 6개 이상 잡으려면 제목에 쓰고 그 제목에 있는 내용이 본문에 꼭 2번 이상은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키워드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블로그의 유효 키워드 개수 몇 개인지 알아보려면 블로그 차트. 자, 다시 자, 이것도 조금 그 앞뒤가 다른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블로그 차트라든지 뭐 어디서 뭐 무슨 뭐 있죠? 뭐 그런 뭐 통계 내주는 사이트 뭐 구글 맵 뭐 또 뭐 구글 뭐 어시스턴트인가 뭔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공식적으로 그 네이버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기꾼들이 지들 잘난 척 하려고 남들한테 깔아놓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블로그 차트라든지 뭐 어디서 이런 거 유효 키워드를 보고 검색해서 뭐 그걸 보고 따라한다는 둥, 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뭐 정답이라는 둥, 뭐 그리고 뭐 거기서 얘기한 거대로 해야 뭐 되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이걸 알려주겠다라는 둥 그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답은 다 네이버에 있어요. 정답은 유효 키워드를 알아보려고 한다면 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1등 나오는 블로그에 얘네가 쓴 글을 보고 따라하는 이게 최고입니다. 얘들은 지금 이 키워드들이 다 돈이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덕지덕지 쓴 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서 뭐 유입 방문자 수가 뭐 몇 명이네, 뭐 무슨 뭐 구글 애드센스 비용을 얘들이 뭐 얼마를 버네, 뭐 이런 남들이 하는 그런 무료 사이트는 일단 저는 맹신하지도 않고요. 그걸 보고 따라한다 해도 거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은 전부 네이버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 1등하는 업체가 쓴 글들인데 이게 다 얼마나 효과가 좋길래 얘들이 이렇게 썼겠어요. 네. 네이버 전체에서 1등으로 보시면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이 파워링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뷰에서 나오는 내용 있죠. 근데 이건 이제 1, 2등은 파워 컨텐츠니까 요거는 빼더라도 이 뷰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블로그 들어가 보면 다 굵직굵직한 병원들이에요. 그래서 얘네 거 그대로 따라서 쓰셔도 중반 이상은 갑니다. 예. 근데 만약에 유입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 정도 약간 그 다음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한두 개 정도 조금 뭐 무슨 뭐 최저 시급이라든지 좀 그 본문이랑 좀 뒤떨어지는 사실은 그게 그 블로그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업주가 그 사장님이 뭐 아니면 원장님이 혹은 고객님이 업주가 나는 그래도 내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한 1,000명, 2,000명 오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뭐 그런 1,000명, 2,000명 오게 하는 그런 키워드를 하나 잡는 방법도 뭐 굉장히 좋은 뭐 방법이죠. 근데 그건 좀 위험하니까 제가 웬만하면 안 알려드리는데 그거보다는 이 1등 업체에서 쓰는 키워드 이것만 그대로 얘네들만 그대로 따라서 써도 매출의 중반 이상은 간다. 예. 자, 다시. 그리고 팀장님 3초 동영상 만드는 것도 한 번만 써야 하나요? 몇 번 더 예. 3초 동영상 만들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써서 레코드하고 정지하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로 동영상 예를 들어 만들었어요. 자, 이 동영상 만들었죠? 이건 한 번 쓰시면 버리셔야 돼요. 뭐든 사진이든 블로그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한 번 쓰시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미리 여러 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한 달치 쓸 거를 미리 하루에 다 만들어도, 하루에 다 이렇게 캡처해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건 제가 그냥 하고 사실은 이런 썸네일로 하셔야겠죠? 예. 이런 걸로 해서, 예,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이거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럼 이거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만든 거 포스팅마다 하나씩 넣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자, 여기다가 동영상을 하나씩.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준비가 끝나죠. 예. 저거는 영상은 꼭 하나 쓰시면 한 번 쓰시고 버리셔야 된다. 예. 그리고 고객이 자기 블로그 유효 키워드가 몇 개였는데 몇 개 됐다며 확인해 달라길래 그럼 이럴 경우 어떻게 자, 요거는 일단 유효 키워드라는 게 이게 우리가 블로그라는 게 이런 통계를 확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이 말을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은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고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너 그냥 내가 시킨 대로 일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은 박 팀장님이랑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뭐 어떤 거를 응용을 해 달라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거는 정확한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대응이 좀 어려운 고객이다. 아니면은 이 고객 좀만 잘 구워 삶으면은 뭐 연장 1 년, 2 년도 쉽게 하겠다 그런 거는 그냥 딱 사이즈가 안 나오겠다 싶으면은 박 팀장님한테 바로 헬프를 때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하시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저는 고렇게 생각됩니다. 예. 유효 키워드라는 게 사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시즌마다 계속 다르고요. 상품마다 또 계속 다르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뭐가 정답인지 뭐 어떤 걸로 돈을 버는지 그리고 남들한테도 그 고객도 분명 남들한테 이상한 어디서 되도 않는 정보 주워 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이래저래 해 달라 그러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하나하나 응대하기에는 또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박 팀장님한테 부탁을 하면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거니까 고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없나요? 아니면 아까 제가 뭐 혹시 놓친 거 있나요? 어 정보글도 키워드 조사를 하시는 게 좋죠. 근데 보통은 정보글은 키워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워낙에 많으니까. 그리고 쓴다고 해도 상위 노출이 잘 안 되니까. 정보글은 말 그대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뭐 간에 좋은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거 질 타이트닝 장점이라고 해서 하면 이미 이런 센 블로그들이 여기 덕지덕지 도배를 했는데 우리가 글을 암만 잘 써 봐야 한 2쯤 뜨겠죠. 한 15등, 20등 이 정도 뜨겠죠. 근데 이 15등, 20등 뜨는 글 가지고 사실상 그 광고 효과를 내기는 어렵고 물론 이거 지금 이 정도는 그래도 한 5등, 6등 정도는 뜨겠네요. 한 이 정도 뜨겠네요. 근데 좀 더 어려운 키워드는 상위 노출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쓰는 거죠. 근데 보여주기 식으로 글을 쓰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시간, 2 시간씩 글을 써서 그게 무슨 개고생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충 쓰더라도 보여주기 식으로 어차피 쓸 거면 궁색만 딱딱 맞추고 한 10 분, 20분 빠르게 써서 그냥 개수만 채우는 게 맞다. 예. 자, 그리고 검색량 높은 키워드 그거는
뭐 모두가 다 아는 거죠. 요즘에 뭐 올림픽 뭐 핫하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연예인들 뭐 스펙 있죠. 뭐 누구 뭐 예를 들어 뭐 아니면 뭐 노래 정보 뭐 이번에 누구 신곡 정보 요런 거는 쪼금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이 정도만 지키셔도 웬만한 거는 조회수 100, 200은 충분히 나올걸요. 1등이 아니더라도 한 5등, 6등 정도 찍어도 요 원칙을 지키시고 글을 쓰면은 웬만한 거는 다 순위에 잡히고 검색 유입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질 타이트닝 같은 이런 블로그를 하는데 여기다 무슨 무슨 그 남자 연예인 이런 정보 올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내가 쓰는 분야에 비슷한 유명 인사들의 뭔가 정보를 올리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계속 달달 볶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블로그에 그 방문자 수가 늘어나는 건 물론 좋은데 체류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체류 시간이 짧으면은 1000명이 들어왔다 다 1초 만에 1000명이 다 나가버리면 욕만 먹고 블로그 망가진다. 그래서 너무 그 블로그 방문자 수라는 건 글 수와 비례해서 올라가야 맞는 거지. 글은 한두 개인데 방문자가 10만 명, 20만 명이다. 그거 잘못된 거고요. 글이 100만 개인데 방문자 수가 한두 명 온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지금 이 블로그 보면은 글이 152개잖아요. 152개면 최소 한 100명, 200명 와야겠죠. 근데 152개밖에 글이 없는데 방문자 수가 막 20만 명, 30만 명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블로그가 정상적인 블로그일까요? 아니죠. 블로그를 이제 막 키우기 시작했는데 뭐 이제 뭐 2달, 3달 그 광고글을 쓰고 있는데 방문자가 막 10,000명, 20,000명 온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블로그예요. 망가지기도 쉽고 공격당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거는 원장님이든 그 고객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블로그 글 개수와 방문자 수가 비례하면서 늘어나야지 갑자기 폭발적으로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 블로그 망가진다. 자, 자, 이거 프로그램은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 지금 네이버 캡처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설치하는 방법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동영상 캡처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이 해당 내가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 만큼을 클릭을 한 다음에 레코드 버튼을 누르고 정지 버튼을 누르면 내 동영상에 이게 그만큼이 방금 내가 캡처한 부분만큼의 영상이 이렇게 찍힙니다. 이거를 내가 오늘 작업할 폴더에 넣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동영상 삽입으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그 다 있어요. 그 박 팀장님 카페에 가시면 있고 그 제가 나중에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예, 모아 놓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시간이 뭐 12시 반 정도 됐는데 이제 또 박 팀장님 편집을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아 또 3탄 가야 되나요? 그렇죠. 오늘 좀 많이 못 알려드렸는데 자 어떻게 오늘 뭐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더 좋은 정보를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제가 아까 그 처음 오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들 지금 뭐 덥고 뭐 글쓰기도 힘들고 아마 일하기가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실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보면은 막 그 뭐 사기꾼들 보면 뭐 하루 한두 시간이라고 재택법으로 800만 원 버네 뭐 1200만 원 버네 이런 얘기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있는 정보들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내가 직접 하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도 그렇지만 내가 직접 하면서 내 손에 맞는 대로 움직이시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린 말씀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고객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그대로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어렵거나 막히는 게 있으면 박 팀장님한테 콜을 하시면 언제든지 발벗고 나서셔 주시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김 팀장님, 그 수고 많으셨고요. 그 카페 쪽에 후기 적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본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